생멸. 생겼다, 멸했다. 이건 생하는 일어남. 멸하는 사라짐.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존재가 정멸이다 이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서 뭘 받길래 정멸을 할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입니다. 무상을 통해서 뭘 받기에 정멸이라는 말씀. 자, 적이라 하는 것은 번뇌가 고요하다는 거죠. 멸이라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번뇌가 왜 일어날까?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실체가 있다고. 네? 실체가 있다고 생각. 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생멸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 자, 생멸을 보면 생은 생이 없고 멸은 멸이 없음을 알게 돼요. 무생, 무멸이 다 정멸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일어나고 사라짐이 왜 무생무멸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자성이 없다. 자, 이 생기는데도 자성이 없고 멸하는 것도 자성. 생멸에는 스스로라 하는 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다면 확실히 생길 필요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데 멸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런 자성이 없다. 스스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성이 없는 것은 무생무멸이에요. 그래서 생멸을 들어가보면은 무생무멸을 알게 되는 이 정멸이에요. 자, 맞는지 한번 검거를 해봅시다. 답한다. 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것은 세간이고 저것은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열반이 정멸이라고 호설하지 세간이 정멸이라고 호설하지는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일체법이 그 성품이 공하여. 자, 성품이 공하다는 뭡니까? 자성이 없다. 공하여 정멸한 상이라고 호설하였지만 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굳이 열반이라는 말을 써서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들가 말한 대로 열반의 상은 공하고 형상이 없으며 정멸하고 희론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세간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자성이 없다. 공이다. 그래서 여기 생멸도 자성이 없어 무생무멸이에요. 정멸상도, 정멸은 상도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은 자성이 없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생사가 열반이다. 생사는 뭡니까? 생멸. 열반은 무생멸. 그런데 어떻게 생사가 열반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있죠. 그럴 때 딱 이렇게 생사에는 자성이 없다. 어떤 자성? 생사락하는 자성이 없다. 생사락하는 자성이 있으면 늘 생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그래, 생도 자성이 없고 사도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은 복이다. 그래서 생사가 자성이 없는 줄 알면 그게 열반이거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저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고요? 스님들이 돌아가시 열반이 들었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멸에 입적하셨다. 입적. 네. 정멸에 들어가셨다. 열반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게 좋죠.
혼돈이 돼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게 열반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 돌아가실 때 열반하셨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입적하셨다. 좀 말을 좀 바꾸가지고. 자, 이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열반을 정멸이라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체 존재가 전부 다 정멸이다. 그대로 열반이다. 어떻게 봐요? 무상이 바로 무상적공. 무상을 통해서 공을 볼 줄 알면 된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성이 뭐냐? 이러면 풀면 수소를 자자 성품 성자 수소를 성품인데 수소 성품이 없다는 말이 뭘까? 또 파고들어야 돼. 여러분 사유락하는 건 굉장히 파고들어가야 돼요. 아, 부처님이 깨달은 내 연기법 모든 상호 오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소의 성품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성은 없다. 그게 공이구나. 이렇게 탁탁탁 사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응스템? 굉장히 쉬워요. 예. 315페이지. 그래서 들어서 이제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 속에 있긴 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선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라. 수행은 설잖아요. 선 것은 익숙하게 하라. 수행을 아주 익숙하게 해라. 선이 또 익숙한 건 설게 하라. 일생생활에는 이런 거는 굉장히 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습이라 하는 걸 우리 이해해야 돼. 습 때문에 잘 안 된다. 머리를 알면서 잘 안 된다. 이건 습 때문에 이렇게 습이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행의 습을 강하게 들이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죠. 제가 그 중독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독이라 하는 말도 의미는 습입니다. 습. 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익힌 습을 자기가 거기 의지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 그런 게 심화되면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술이라든 담배 같은 거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 계속 하는 거는 그걸 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중독 치유에 대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생각을 하는데 요청이 왔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라 하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다. 원리. 중독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중독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근거하는 것이 있어야만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근거하는 것. 그 근거가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치면 명은 종자, 명칭과 은설을 이루어진 종자. 종자가 정보거든요. 술을 마셨던 정보가 있으면 매도록 그걸 근거해서 계속 반복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 얘기하죠. 똑같은 담배를 피웠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근거해서 계속 반복해서 담배를 피운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불교에서는 유식사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자생 현행입니다. 이 경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행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경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종자생 현행. 나타나서 딱 끝나면은 중독 현상이 없어요. 습관이라고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 다시 종자로 잠재되는 거죠. 예. 물론 이 종자와 이 종자는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면은 그 현행훈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행됐던 것이 종자로서 영향을 풍습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반복하기 때문에 중독의 원리가 여기서 오는 거죠.
근데 종자를 뭐로 말할 줄 아십니까? 종자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올라와요. 습기라고 있어요. 내가 익힌 기운이다. 종자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되는 거죠. 여기서 끊을 수 있는 하나는 중지시키는 거, 멈추게 하는 게고 하나는 완전히 끊어내는 게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멈추게 하는 것은요, 요즘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상현실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군이라든지 술을 끊는 게 나옵니다. 그럼 술도 중독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군도 중독이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날마다 앉혀가지고 차 맹상하듯이 정원을 돌리고 이걸 날마다 해서 상상속에 차를 마시면 계속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 기존의 습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습을 멈추게 한다는 거지.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스토리 속에 무상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공이라는 사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습을 끊는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일상 습 때문인데 습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하는 것을 도구로서 제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복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수행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도구를 제어하듯이 습을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나쁜 습을 없애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지혜 칼로 착 잘라내는 힘이 있다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군도 또는 우울증 같은 우울증도 엄밀히 따지면 습관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치유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중론에서 하는 거는 바로 지혜의 칼을 얘기하는 거죠. 착 잘라내니까. 습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식으로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의리가 들어왔으니까. 자, 315페이지. 만일 묻는다. 만일 부처님께서 자아나 비야 모든 마음의 소멸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를 쓰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사람들 하여금 제법 실상을 알게 만들겠는가. 자, 이게 이제 봅시다. 뭐 자아나 비야나 마음의 소멸을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를 쓰라셨지 않았다면 그 말은 뭡니까? 설했기 때문에 제법 실상을 알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걸 안 설했다면 어떻게 제법 실상을 알게 하겠느냐?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한 방편의 힘을 갖고 계시고 모든 존재 또한 정해진 모습이 없다. 무유정법이라는 정해진 게 없다. 무유정법.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되다고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되지 않다고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고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지 않기도 한다고 설하고 이건 사구분별이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네 가지 사구분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유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중생들이 일률적으로 로봇과 똑같지 않은 거죠. 다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성이 맞게끔 이렇게 법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 자, 모든 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법의 참된 성품을 추구하면 언제나 제1이 제법이 평등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른바 상이 없는 무상이다. 맞지?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른 모든 강물이 큰 바다에 들어가면 색도 동일해지고 맛도 동일해지는 것과 같다. 이 일미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요, 어록에도 나옵니다.
어느 스님이 있는데 열심히 수행하다가 스승한테 물어요. 마조라는 스승이 탁 물어요. 탁 이렇게 네 마음이 부처야. 이 말하면 탁 깨달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스님이 다 적어버리고 그냥 산소로 수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저는 진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 마조 스님이 사람을 보내. 그래 이렇게 얘기해. 요즘 마조 스님께서 귀신 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에이 미친놈. 예? 마음이 꼭 부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전하니까 마주서 물어봤다. 그럼 그렇지. 그건 되는 겁니다. 다 인정해 준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꼭 부처다 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 비신 비불과 같은 거죠. 라는 것은 다음 것 같다. 제법이 아직 실상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제법의 가까운 분별에 관찰해보면 그 실체가 없고 다음은 여러 가지 인연이 합쳐서 존재합니다. 모든 건 진실이 아니다. 자, 이 공부를 좀 합시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자, 첫 번째가 산은 산이요. 예. 물은 이다. 하이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다. 네 번째는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걸 적용하면 네 번째 단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모든 건 진실이다. 요거 속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거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인연에 의해서 산이 이루어져 있고 인연에 의해서 물이 있는 것이지 산은 산 그대로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은 물은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모든 제법이라 하는 실상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각각 분별을 관찰해보면 그 실체고 다만 인연이 합쳐서 존재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맞죠? 지금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경지를 얘기했는데 이건 사구 분별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분별이에요. 얘기하잖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제가 그 참 명상을 할 때는 털을 만들 때는 어떤 털로 만든가 하면 보면은 이런 거 개정의 사막을 갖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문사수 삼해를 갖고 이렇게 배들을 치고 했죠. 맛 한마음 다스리는 다른 걸로 하려고 합니다. 상식공으로 하려고 해요. 네, 상은 뭘 얘기하면 병계소입성을 얘기하고, 식은 의타이성을 얘기해요. 공은 원성실성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불교 안에는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 경계를 이야기할 때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한 유형이 여러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차용을 하려고 현대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훌륭한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대적 체계를 갖고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으로 명상을 대해야 될 겁니다. 참 명상 같은 거는 행다선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목구 화두착한 11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 11가지 수행법은 불교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뭐라 패턴을 차용을 보통 했다 이래 보면 되고 다양한 명상법을 보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얘기하자면. 이런 틀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 또 단계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내놔도 현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한다 하는 거는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주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선보살이 와가지고 자비수감이 벌써 현대화되어 있는 거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체계화되어 있는 거 다시 체계화 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확실히 공부를 해서 어떤 체계를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당신 틀을 갖고 이걸 하려고 하면 잘 맞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되게 이런 다 체계화 다 되어 있는 이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비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거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그 체계적인 것이 낯설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사고분별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제대로 갖추면은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왜냐면 이런 것이 수준이 있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요거만 접했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그렇죠. 접했기 때문에 예. 통합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이거 보면 다 통합적인 겁니다. 예, 하나에 보면 통합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논리적인 것이. 자, 봅시다. 제가 통합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발바닥 감각 관찰한다 이러면 걸어갈 때 감각 관찰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면 딱딱하고 알아차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럽고 알아차리고 통증이 있는다고 알아차리고 그냥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감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가지, 20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합해버리면 어디 될까요? 딱 두 가지로 통합할 수 있어요. 그건 딱딱하든 부드럽든 통증이 있든 통합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또 하나로 통합하라 그러면 공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꿰뚫어 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자 성자 대강백 스님께 정강을 받을 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저한테 정강 10권에 대한 능경 강본을 저한테 딱 물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전통 강사는 대학 교수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대학 교수들은 보통 자기 전공 과목 외에 모르는 법이다. 전통 강사는 초기 불교부터 해가 선문에 이르기까지 다 뭐가 같아도 다 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멀티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깜짝 놀래고 어째 그렇습니까? 왜 물었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나에 천이고 만이고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를 알게 돼 모두 다 깨끗게 돼 있는 게 불법이다. 예. 해통이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 통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렇다면은 자기 전공 과목 외에 모른다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세속 학문에서는 그렇지만 요즘 세속 학문도 융합이라는 말을 써서 자꾸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벌써 가까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로 다 꿰뚫어 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불법 공부하면서 이런 힘이 있으면 어떤 법문을 다 들어도 하나로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다 스님 법문을 다 다른 것 같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로 다 꿰뚫어 버리죠.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4가지로 꿰뚫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 같다. 중생은 제3 등급으로 나눌 수 있었어. 상중하가 있다. 상근기는 모든 것은 무슨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닌 걸 본다. 예. 그 진실도 아니고 진실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양극단이 끝났다 이 말이죠. 중근기는 모든 것이 모두 진실되기도 하고 모두 진실되지 않기도 한다고 본다. 그거는 이제 그 진실 아니기도 하고 진실 그리고 모든 모습이 진실 아니고 진실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보면 부정을 두 번 해버리잖아요. 이게 상근기가 그런 건데 이거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흔적을.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 하는 그것도 버리버리는 걸 상근기가 하고 중근기는 이제 모든 모습 진실되기도 하고 진실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상과 무상을 같이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모습과 모습 아닌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중근기. 하근기는 지의 힘이 천박하여 모든 것의 모습이 약간은 진실되고 약간은 진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건 요건 깎골라 보면 어때요? 자, 하근기의 모든 모습은 약간은 진실되고 약간은 진실되지 않는다. 이런 건 뭔가 완전히 깨뜨려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근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약간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바뀝니다. 모든 것의 모습이 모두 진실되기도 하고 진실되지 않기도 한다. 그럼 상근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근기는 한 발 더 올라가가지고 모든 모습이 진실이 아니고 아니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야. 다 부정해버린 거죠. 그걸 보면 자성이 없다.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단계가 있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 보는 식이 분명해요. 이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나눴네요. 그런데 무위법인 열반은 파괴되지 않게 진실되고 유의법인 생사는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거는 진실이 되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는 어떠한 관계? 중근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상근기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두 번 부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팩트는 많이 있어요. 자, 선정에서는 어떻게 하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천간두 진길로. 꼭대기에, 마지막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뭘 의지하고, 짱대를 의지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진일보 한 발 더 내지더라. 그렇죠? 왜? 자기 근거하고 있는 것도 버리라.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모든 진실되지 않지만 그 않는다 하는 그것도 아니다. 부정. 두 번 부정입니다. 그렇죠? 자, 자기가 아람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안함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그래, 당신은 안함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아람의 향기를 못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떠나는? 예. 못 올라가는? 예, 못 올라가는 아람이라고 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 향기를 버리면 네가 알아야 돼. 거기 미련을 가지고. 예, 같지만. 그래서 여기 모든 진실되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니다. 부정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대승경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멸차의 5단계를 쓰라고 있는 원각형 보안버설장에도 딱 보면 나오죠.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 네 번째가 소멸했다는 생각도 소멸. 됐죠? 부정했던 것도 더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한불명, 환희한 것은 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게 여기도 나옵니다. 그 대승기신호 구중심에도 나옵니다. 지수행법이 뭐라 나오는가 하면 알아차림은 정념으로서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하라. 그 다음에 제거했다는 생각도 버려라. 맞죠? 네 번째가 딱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패턴으로 봐야 됩니다. 선조에서 얘기하는 거나, 예? 지금 여기서 중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초익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나,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대승기신은 얘기하는 거 같은 겁니다.
얘기하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이렇게 전부 다 모아서 딱, 와, 이게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딱 붙들고 있다면, 붙들고 있다는 걸 놓아버려야 되겠죠. 그럼 또 뭘 놓아요? 그걸 놓아버렸다는 그 생각도 놓아버려요. 그럼 요것도 하두에도 나옵니다. 하두. 잘 보십시오. 하두에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버리게. 그럼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는 버렸잖아요. 그럼 버렸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 맞죠? 네. 잘 보시면 같은 패턴이에요. 또 있어요, 이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허물이 있습니까? 아니, 우무스님, 수미산. 허물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는 버렸는데, 다 버렸는데, 버렸다 하는 그것도 마저 버리라. 그것도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네 번째 단계 맞잖아요.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하는 거 버렸다. 그럼 버렸다 하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버렸다 하는 그마저도 버려버리라. 어떻게 버려? 그게 시간.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냥 그걸 버리면 뭐 끝나지. 네. 그건 대자유야. 상의도 걸리지 않고 과거의 인연도 걸리지 않고 아마 절대로 미워도 다시 한 번에 안 생길 거예요. 이 경기에 가면. 미련이 남아가 미워도 다시 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 그거는 정 때문에 하는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정 때문에. 정은 무거운 거잖아요. 예정은 무겁습니다. 그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도 없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 무슨 재미를 살아요? 예? 무슨 재미를 살아요? 그 재미가 고통인 줄 알면은 절대로 재미를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진실된 것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다. 진실되기도 하고 진실되기도 않다는 것은 파하기 위해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뭘 파악해 진실되기도 하고 진실되지 않기도 하다 하는 요거 잘못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된 것이 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고 두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록에도 나옵니다. 어록. 야, 오늘 강의하다 보니까 가나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야, 이렇게 태통해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나왔는데? 다 나와버렸죠. 네. 그 포교원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다가 해그 스님이 그 가나선 명상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나보고 얘기를 하다. 메일도 왔어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만일에 만든다 그러면은 다 풀어버릴 거예요. 의욕 없이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관문은 자기 스스로 체득해야 될 부분만 남겨놓고 다 풀어버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마지막 앞에까지 딱 이 진리 문 앞까지만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스님의 수장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수장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하면은 수행 체험을 점검해준 점검서예요. 요즘 말하면은 코칭입니다. 코칭. 예. 티칭 플러스 코칭이라 해야 되나? 얘기하죠. 근데 코칭이에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지금 강의하면서 야, 참 대승상 대단하다. 이렇게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가나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막 동하고 있어. 동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화두부터 풀어야 되겠다. 화두가 무엇인지 모르고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화두를 말과 생각 이전을 표현한 언어가 있습니다. 불성, 공성 이런 거거든요. 진여, 일심, 중독 이런 거는 화두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부터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좀 경제는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건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끝난 이것을 개념화하지 못하게끔 화두로 말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구라 하는 말을 또 풀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참구라는 말이 가나선 핵심되는 수행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 구절을 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구절? 참자 이랬었죠. 참구. 요래서는 참자가. 요거 참자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참구할 때 구주를 참한다. 아, 이 구가 뭐냐? 조사의 응구. 자, 참여. 조사 응구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이란 참여한다. 자, 조사의 응구가 어떤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사 이 조사 응구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버리게. 조사 응구입니다. 계획은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전부 조사의 응구예요. 조사의 응구에 참여한다. 그럼 그걸 이제 하조 참구라 그래요. 그럼 조사 응구에 참여하게 되면은 화두를 깨친다 이런 뜻입니다. 말과 생각을 끝나게 된다 이런 말 요즘 말로 하면 그럼 조사 응구를 참여하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응구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 낱낱이 다 풀어버려요. 이렇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상 이러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려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버리게.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버리는 데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대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딱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네. 생각을 놓치지 말아요. 어떤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네. 이 허물이 많다 하는 것, 허물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는 허물이 많다는 그걸 놓치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버려야 되잖아. 버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걸 전부 다 구주심에 딱 붙여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공안을 사유를 해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도 버리란 뜻이구나 하고 분석을 해요. 두 번째는 그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계속 붙들고. 그래 여기 붙들고 있다고 혹시 혼침이 오거나 마음이 들뜸이 오면 이거는 이제 혼침을 들뜸을 없애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계속 정진하게 붙들고 그럼 이런 사례가 있느냐 있다 이거죠. 화두를 참고하면서 가면 가는 줄도 모르고 올 때 오는 줄도 모르고 앉으면 앉을 줄도 모르고 밥 먹는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고 오면 오히려 화두만 몰두하니까 그게 정진이야. 그래 정진하게 되면은 답답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있는 상태 딱 볼 때 이제 문 앞에 도달했다는 거지. 이런 거 다 기술해.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그 어록을 보면서 그 경계를 하나하나 정립해가지고 그 과정을 살짝 제시를 딱 합니다.
이 친절하게 하는 거죠. 너무 멋있네요. 예, 들어가는 건 네가 들어가라 이게. 예. 왜 어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미. 예,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 명상 프로그램 하나 만들 생각이야. 예. 그렇긴 하지요. 예.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잖아. 일단. 그래 종경 스님이 곧잘 화두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왜 화두 삼매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명확하게 이 얘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그래서 이 논설을 봐야 되는데 대지도론에 아주 멋있는 구조예요. 18공을 다 해설하면서 대지도론 다음에 그 대지도론 18공만 뽑아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공부를 했지만 그 정리한 거 있잖아요. 예, 번역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삼매가 공성을 드러낸다 이런 거예요. 삼매. 예, 우리는 이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해가지고 공이 무엇이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득은 내가 분석해서 사유에서 분석해서 안다는 데서 머물면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진전이 없어요. 이걸 달라이 라모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승 이파사나에 서면은 반드시 삼마타를 선정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 가는 길 책에도 그걸 그대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공과 후공을 대담을 통해서 공성을 해서 파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주신 수행을 해서 공성을 체득하는 과정을 쫙 해서 삼매에 들어가게 꾸며는 거죠. 삼매에 들어가면서 공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걸 근거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삼매를 얻고도 얻는데 공성을 모른다 이러면 다시 대성 이파사나 공성을 다시 분석 사유의 공성을 파악하도록 해요. 내가 선정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 속에서 이제 공성을 분석하면 공성이 드러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삼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화두 삼매라 하는 게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화두가 무엇인지 공성인지 알았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보통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가 화두 삼매에 들었다. 이러면 화두가 타파된다고 봐야죠. 공식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들어야 그게 화두. 그럼요. 그렇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가나선 명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체계화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예.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체계화 시키고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새로운 변형의 창의적인 가나선 프로그램 나오면 되겠죠. 네. 기본은 그걸 해가지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뭐 이목걸 하면 무슨 뭐가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 하는 것은 점검 코칭 부분. 그래서 대스님이 서장 안에 있는 코칭한 부분을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가지고 사례를 쫙 나리에 넣고 이건 어느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을 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칭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체계를 세우면은 되겠다. 사실 내 혼자만 힘들고 이런 걸 정리해 주는 사람 뭐 딱 붙어서 딱 하면 금방 해내는데 누구 저기 부르세요.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 선생님 부르세요. 정 선생님은 주지로서 너무 바빴어요. 근데 정 선생님 이번에 저기 뭐 그거 할 때 명상 지도협회 연습을 할 때 아주 진지하게 2박 3일 동안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역시 그 안목이랑은 달라요. 역시 그 보살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요. 딱 시키니까 자기들 딱 소화해가 딱 해내는. 다른 사람들 그냥 읽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본인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거 있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상한 얘기만 제가 했죠. 제일 중요한
몇 년간의 강의하신 걸 딱 집약하셨어요. 아니 너무 중론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랑 중론이랑 같다 그러셨잖아요. 통한다 그러셨어요. 이제 그럼 그만하세요. 시간이 다 가버리네. 네.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실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성 명상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쯤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독 치료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한 겁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뭐 중론 강의하는 엉뚱한 강의했다 하고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흥분하는 것도 이거 사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그 무예론은 그냥 가만 앉아 있기만 하는데 한마디 하지. 아유, 경계가 다르죠. 경계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보죠. 예. 다른 이거는 아까 전 시간의 질문이었는데요. 그 이미지 그릴 때 이미지를 떠올릴 때 제가 하고 있는 행위를 뭐 이제 마다는 들어서 보고 연꽃을 보고 연꽃을 보고 할 때 제 생자를 보듯이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직접 그 마당을 뭐 걸어 들어가고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그것도 하나 더 있죠.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꾸미는 거. 그러니까 시각 전체적으로 정말 그 전지전능하게 이렇게 쫙 펼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저를 볼 때 보기도 하고 어떤 때 제한테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네. 둘 다 되면 좋아요. 둘 다 되면 좋다 하는 건 뭔가, 둘 다 잘 된다면 우선 의식이 그만큼 확장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의 힘이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 보면서 내가 참여를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입체적으로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그 경계가 높은 겁니다. 의식이 확장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새로 이제 기입했던 내용이 시각 의식의 확장을 하고 청각 의식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해놨는데 의식의 확장이라 하는 건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여기에 20평에서 40평을 늘으니까 훨씬 움직임이 동선이 좀 넓어지고 자유로워졌죠. 얘기하자. 이거는 내 몸이 자유로워지고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좁은 공간에서 내가 아무 불편 없이 생활을 하려면 뭐가 넓어져야 되는가 하면 의식의 공간이 넓어져야 돼요. 의식의 공간이 넓어지면은 아무리 좁은 곳이 있더라도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의식 확장이 참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의식의 공간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뭔가 하면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 확실히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중독치료에 그걸 응용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좀 약하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좋은 꽃을 심고 아름다움을 가꾼다든지 정원을 직접 내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비추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다 간다든지 이게 다 가능합니다. 상상의 세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꿈과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의식의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들 그만큼 풍요롭습니다. 화내는 것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마음이 커진 사람은 잔잔한 것에 신경 써가면서 그 빽빽거리진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양계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불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번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이는 자로 남겠습니다.